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모로입니다. 은평구청에서 라디오로 여러분을 만난 지 14번째입니다. 한두 번 만난 사이도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벌써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 지 14번째예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의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랜선, 와이파이, LTE나 5G 신호로 만나는 사이? 이렇게만 말하면 멀게 느껴지지만 꼬박꼬박 찾아와 주셔서 제 목소리를 듣고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을 저는 마음속에 다 담고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을 가까운 지인이라고 생각할래요. 제 라디오 이름을 정해주신 PD님께서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가 어떠냐고 하셨어요. 주제가 여러 개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말하는데도 잘 편집해 주셔서 덕분에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지게 됐어요. 이 오프닝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정말 길었죠? 이제 이 두꺼운 14번째 다이어리를 넘겨볼까요? 저번 달에 제가 구파발역에 있는 은빛초등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연극이 저번 달인 11월 18일 무지개마당이라는 강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학생들과 4개월 정도 만났는데 제가 잘해준 것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 사랑해요, 가지 마세요, 고마워요 하면서 인사를 들으니 뭉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연극 수업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수업 경험이 많이 있지도 않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연극이라는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게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을 몰랐던 저의 걱정, 기우였어요. 수업이 점차 진행될수록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대본을 잘 못 외울 것 같다며 걱정을 하던 아이는 친구들과 자연스레 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니 스스로 정말 잘 외우기도 했고 목소리가 너무 작고 소심한 학생은 알고 보니 무대 체질이었는지 목소리도 크고 동작도 크게 잘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대사와 행동이 웃음 포인트였는데 정말 맡은 바 성실히 연기를 해서 관객들이 엄청 웃고 좋아했어요. 또 저와 비슷해서 조금 거울 치료가 됐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니 한 장면을 건너뛰어 아이들이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며 걱정을 했는데 주인공을 맡았던 친구가 가지고 나왔던 소품을 자연스럽게 등 뒤로 소품을 숨기면서 다음 장면을 진행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정말 멋지다며 무대 맨 뒤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춤을 췄던 기억이 나네요. 연극 수업이 끝나고 바로 카페로 출근을 해야 하는 저의 외투를 책임감이 강한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의 외투라 생각하셨는지 반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저는 저의 외투를 찾느라 허둥지둥 엄청 돌아다녔던 기억까지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알려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얘기를 몸소 경험해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정신없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혼이 쏙 빠졌지만 그래도 또 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연극을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했던 4개월, 그 지나왔던 시간이 나쁜 기억이 아닌 좋은 기억,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는데 제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안 닿았으면 미안하다고, 좋든 싫든 열심히 하고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은빛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연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예술을 하며 성장하는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다고 하며 말을 마쳤는데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줬을까요? 첫 제자였던 우리 학생들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이 다이어리에 끄적여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모로는 요즘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커피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스턴트 커피만 즐겨 마셨던 과거의 저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커피를 내린다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커피 머신에서 곱게 갈아낸 원두를 포터필터라는 손잡이가 있는 주걱 같은 곳에 넣고 기계에 장착해 뜨거운 물을 뿜어내는 압력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커피를 내린다라는 얘기는 드립 커피 방식을 이용하여 커피를 추출했음을 말해요. 깔때기 모양의 용기에, 이걸 드리퍼라고 하는데요. 추출 용기, 필터를 씌우고 그 위에 커피 원두를 담은 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를 추출하기에 내린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어떤 분야든 일을 하다 보면 또 무엇을 키우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인생이란 이것이 아닐까? 연극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삶이란 연극이다. 인생이 연극이고 연극이 인생, 삶,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꽤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저 모로 이번에 커피를 내리면서 또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어쩌면 삶이란, 인생이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구절절 말이 길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커피는 인생 같아요. 아마 이 얘기를 다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커피에 대해 조금은 관심이 생기고 커피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커피나무의 씨를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증기나 물로 우려낸 짙은 갈색의 음료예요. 커피 체리라는 과육에서 씨를 분리합니다. 그 씨앗, 씨는 초록색인데 그것을 커피 생두라고 해요. 생두를 세게 볶으면 매우 짙은 갈색, 거의 검은색이 되고 커피콩의 부피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약하게 짧은 시간 동안 볶으면 매우 연한 갈색이 되는데 이때 이 커피콩은 크게 부풀어 오르지 않아 처음 생두의 모습과 부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온도와 시간으로 볶아낸 커피를 필터를 걸친 드리퍼에 가지런히 담아요. 깔때기, 역삼각형으로 담긴 커피 가루 위로 얇고 정교한 물줄기를 붓는데 정중앙부터 바깥으로 점점 크게 드리퍼의 깊이를 가늠해 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이 닿으면 커피 가루가 빵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 현상을 커피빵이라고 불러요. 메말라 있던 커피 가루 위에 안녕? 나는 물인데 너랑 앞으로 몇 번 교류할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인식해줘 하고 선전포고 겸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커피빵의 부푸름이 완전히 가시기 전에 1차로 물을 붓습니다. 정말 사람 같고 인생 같다고 느껴지는데 한번 뜨거운 물을 만나면 커피가 가지고 있던 성분이 음료, 커피로 녹아나와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진 것을 만난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내어주는 거죠. 그러고는 두 번째로 또 물을 붓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처음과 같은 온도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설정해서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커피를 만나야 해요. 이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빼냈기 때문에 커피 원두가 가진 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한 온도로 내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 원두는 이미 물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물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라 조금만 물을 부어도 금방 차올라요. 가루가 필터 끝까지 둥둥 뜨면서 그만이라고 외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온도도 더 낮춰야 해요. 보통 커피를 내릴 때 3차례에 걸쳐 물을 부어 내리는데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속도, 음료가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속도도 다르고 물을 붓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달라요. 원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3번에 걸쳐 다 내어줬는데 물이라는 녀석이 아주 뜨겁고 높은 같은 온도로 계속 똑같이 원두를 대한다면, 만난다면 원두는 성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화를 맛으로 내요. 그것도 모르고 물이 그렇게 계속 만나자고 하면, 접촉하면 원두는 나는 너한테 다 보여주고 졌거든? 근데 뭘 자꾸 뺏어가니? 하면서 에라이 하면서 쓴맛과 탄맛을 줘버려요. 어때요? 커피가 꼭 사람이나 인생 같지 않나요? 적당히 때를 봐서 적절하게 만나고 대한다면 좋은 면을 보여주지만 무턱대고 똑같이 대한다면 안 되겠죠? 이걸 몰랐을 때 탄맛과 쓴맛을 많이 봤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고 긴 얘기를 딱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온도를 내려라. 모로의 14번째 다이어리. 이번에는 2개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으면서도 너무 내 얘기만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지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신다면 다음 원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는 중이네요. 올해 목표였던 다이어트도 책 읽기도 목표량에 절대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고 또 아예 안 하거나 손 놓은 게 아니라는 정신승리로 2024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푸른 용의 해였던 갑진년, 받침은 다르지만 말장난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값지게 보내셨나요?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 되자며 열심히 일하는 요즘, 몸은 축 늘어진 뱀처럼 힘이 없지만 푸르른 미래를 그리며 정신은 바짝 들어있는 저 모로, 푸르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힘차고 활기차게 제 몫을 지키는 또아리를 틀어볼게요. 뱀은 앞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의 움직임이 최적화되어 있대요. 뱀의 근육들은 체세포와 신경계의 조화를 통해 앞쪽으로 추진력을 얻는데 뱀이 앞으로 이동할 때 근육이 수축하며 몸을 밀어내는 동시에 이완하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뱀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뱀이 뒤로 가려고 한다면 근육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방식과 역행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추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뱀이 뒤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을사년인 2025년, 내년에는 뱀처럼 살아볼게요. 뒤로 가는 게 불가능한 뱀처럼 후퇴하지 않고 마냥 직선으로 나아갈 순 없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도 조금씩 부드럽게 때때로는 추진력을 발휘해서 푸르른 미래로 전진하는 뱀처럼요.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 14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벌써 15번째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저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모로롱!